안녕하세요. 저는 풍박사고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미스터 정의입니다. 네, 오래간만에 미스터 정희님과 함께 우리가 보고 왔습니다 시리즈 중에 하나를 해볼까 합니다. 네. 오늘 이제 일단은 발제자로서 전체적인 주제에 대해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고요의 바다가 개봉되었습니다. 뭐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스트리밍이 시작됐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 통상적인 영화 의미로 개봉했다라고 표현을 좀 할게요. 예. 그리고 그 다음에 또한 우리나라 공중파에서 설광화라는 또 다른 작품이 공개되었습니다. 이 재미난 게 이게 두 개가 서로 완전히 다른 얘기를 담고 있지만 서로 완전히 다른 구도를 갖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재미난 얘기를 미스터 정님과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오늘 왜 주제가 고요의 바다 플러스 설경화인가? 사실은 완전히 별개 드라마처럼 느껴지네요. 하나는 SF고 핵심이, 하나는 예. 뭐랄까요, 댄스물이에요. 저게 예. 댄스 드라마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연애 댄스죠. 예. 뭐 아마 댄스가 그렇게 중요해 보이는 안철수의 어떤 연애물인데 왜 오늘 비교 대상이고 대책점이 됐는가? 간단해요. 이 설경화와 이 고해바다의 제작자를 보면 되는데, 이제 설경화는 특히 누가 제작자라고 말하긴 뭐하지만 대충 봤을 때 누구도 다 인정하듯이 바로 보수 우파가 만든 드라마고, 응? 또 예. 더 중요한 건 보수 우파의 아젠다가 많이 들어가 있어요. 예. 그에 비해서 이제 고요의 바다는 누가 만들었냐면, 누가 이제 다 알죠? 정우성, 유명한 좌파 배우로 알려져 있는. 물론 이제 좌파라고 딱 규정을 해버리면 또 억울한 면도 있겠죠. 좀 좌파 성향 있는 거나 좌파의 뭐 그런 건 아니니까. 어쨌든 근데 이제 좌파적인 그런 거를 많이 이끌어가는. 왜냐면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왜 그렇게 규정할 수 있냐면, 그러니까 자꾸 또 프레임을 씌우려는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좌파의 대표자라고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그 유명한 변호인의 실질 제작자. 거의 그 제작이 불가능하던 변호인을 끝까지 제작으로 이끌었던 실질 제작자가 정우성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제 좌파의 어떻게 보면은 대표주자라고 할 수 있죠. 예.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고요의 바다도 나름대로 이 좌파의 어젠다가 담겨 있다 이거예요. 예. 나름대로 많이 이제 인권 문제라든지 뭐 그런 걸 담고 있다. 근데 이제 내가 왜 이것을 대책적으로 세우게 됐냐면, 솔직히 말해 이 설광화 문제에 사실은 어떤 해법이나 설광화가 뭘 잘못했는지를 보여주는 게 이 고요의 바다에서 이제 이 올바른 표현하자는 무엇인가, 올바른 예술적인 게 뭔가에 대해서 많이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그걸 먼저 얘기하려면 먼저 이제 고요의 바다가 어떤 드라마인지, 그리고 설광화가 어떤 드라마인지 좀 따져봐야겠죠. 오늘 주제가 좀 복잡할 수도 있는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네. 어쨌든 재미난 주제로 두 작품이 완전히 다른 느낌이지만 네. 서로 대척점에 서 있다는 점은 확실히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은 대척점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일단은 기본적으로 사회적인 과학적인 얘기도 좀 하고 네.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일단은 저희 같은 경우에 고요의 바다 같은 경우에는 과학자인 제 입장에서 얘기할 얘기가 좀 많은 것 같고, 예. 설광화는 반대로 우리 미스터 정희님이 주로 추구하는 아젠다랑 맞아 떨어지는 것 같아서 서로 관련된 내용을 갖다 주고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전제를 일단 깐다면은, 일단은 두 개를 어떻게 비교를 하겠지만은, 일단은 고요의 바다가 일단 이제 화제 작품이다 보니까, 그냥 이번 시간은 아마 고요의 바다 중심으로 쭉 얘기가 쭉 나가고, 좀 시간이 좀 남으면은 아마 설광화랑 또 얘기도 하면서 이제 비교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은 고요의 바다를 중점적으로 얘기해보죠. 고요의 바다는 어떤 드라마인가? 자, 풍바사님은 고요의 바다를 보셨지 않습니까? 예. 보고 나서 느낌 어떤 드라마라고 생각해서 일단 느낌이나 어떤 전체적인 건. 일단은 잘 만든 SF인 거는 맞아요. 네. 여러 가지 기술적인 면에 있어서는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수준의 어떤 CG나 스튜디오나 여러 가지를 싸게 이렇게 뽑을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저도 인정을 하는 영화입니다. 네.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설정이나 이런 게 사실은 좀 약간 그런 게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모든 걸 갖다가 다 이렇게 연결 짓고 규정을 짓고, 특히 이제 뭐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리얼리티를 많이 추구를 해요. 네. 말이 되냐 안 되냐, 과학적으로 말이 되냐 안 되냐, 이상하다 아니다, 뭐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설왕설래를 하는데, 사실은 이게 SF 판타지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그런 게 맞아 떨어진다라고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사실 어불성설이에요. 네. 왜냐하면 잘 알다시피 이게 이제 판타지다 보니까
현실을 완전히 반영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완전히 현실에서 동떨어진 얘기를 하면 이거 왜 뜬구름질 잡는 소리냐 이렇게 얘기가 나올 수 있죠. 네.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그 배경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자면 이제 지구 환경이 막 망가지게 되면서 결국 물 부족에 시달린다는 내용으로 이어져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 마치 이제 오늘날의 기름 패권을 가지고 사람을 쥐락펴락하고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일을 시키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런 식으로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여기서는 그런 석유 대신에 물을 그렇게 똑같이 아젠다로 사용한다는 거. 그리고 또 그러면은 직접적인 거. 그럼 품학생 생각에는 이 주제 일단 이 사실 크게 두 가지 부분 하나는 SF지만 네. 또 하나는 이제 물 문제를 다루고 있단 네. 말이에요. 이 물 문제를 다룬 것 자체는 과학자로서는 괜찮은 선택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생존하고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거니까 음. 사람을 아주 절박하게 만들죠. 근데 솔직히 내 생각에는 네. 약간 그런 게 어디서 우물찾기란 말이 있듯이 네. 뜬금없이 달에서 물. 근데 이제 그 달 물 얘기가 이게 사실은 이제 다 관련이 사실 있어요. 참 저기 죄송한데 우리가 또 실수했네. 예. 스포일러 리뷰죠? 예. 예. 죄송합니다. 스포일러 리뷰입니다. 참고로 이것은 여기에는 이 설광화나 혹은 이 고요의 바다에 대한 스포일러가 다수 등장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전제까지 사실 제가 설강을 진짜 보지를 못했습니다. 고요의 바다는 왔는데 설강화는 이제 뭐 나중에 이제 구해서 보겠지만 일단은 전체적으로 이제 소개된 내용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예. 네. 자. 일단은 기본적으로 예. 이게 어떤 거를 담고 있냐면 이 물이 곧 이퀄 바이러스라는 이제 개념을 갖고 이제 출발을 해요. 그래서 오늘날 팬데믹 사태에 대한 이야기를 갖다 많이 풍자를 합니다. 사실은. 또 그런 게 있었군요. 뭐 그렇죠. 그리고 사실은 이미 이게 거기도 이제 잠깐 내용이 나오지만 5세 이하의 어린 아이들이 생존율이 극히 떨어져요. 그래가지고 이 생존이 그러니까 물이 안 좋아지니까 네. 애들이 태어나도 기형이고 무슨 병을 안고 태어나고 결국은 제대로 된 뭐를 못하고 일찍 죽으니까 결국은 미래가 없어요. 근데 사실은 이제 이 고요의 바다가 애초에 화제가 됐던 건 네. 뭐 SFD지만 사실 가장 중요한 화제는 뭐죠? 발해 기지라는 그 이름 때문에. 네, 그렇죠. 사실 나도 왜 이게 지금 설강하고 대척점이냐면 바로 예. 아이랜드 그 발해 기지 이 이름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지금 이게 단순히 솔직히 내가 이번에 설강화 문제를 자꾸 중간에 껴서 죄송하지만 설강화 문제가 사실 되게 심각한 문제예요. 네. 왜 심각하냐면 뭐 그냥 간단히 얘기하죠. 보수 우파가 중국 공산당의 돈을 받고 만든 드라마라는 게 문제예요. 예. 쉽게 해서 지금 무슨 얘기면 그 맨날 이말년면 보수 우파가 종북좌파라고 해놓고서는 자기들이 종중 우파가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반미 친중의 개가 된 거 아니냐 지금 그런 생각이 들고 있는데 이때 왜 내가 그때 그냥 서지 말기라 내가 왜 발해기지를 얘기냐면 근데 이 좌파가 정작 만든 드라마에서는 반중 지금 아젠다를 살고 있대요. 중국이 경계를 일으키는 동북공정을 뒤통수 후려치는 발해라는 이름을 우리가 쓰고 있다. 그래서 지금 중국 내에서도 난리 난 거예요. 지금 동북공정 하고 있는데 실제로 발해라는 이름은 사실 중국이 붙인 거고요. 발해에 살았던 당시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뭐라고 불렸다는지 아십니까? 네, 고구려라고 알고 있어요. 고려 혹은 고구려로 맞아. 불렀어요. 고려. 예. 그러니까 원래 고구려도 고려라고 했고 예. 그냥 그 왕건이 세운 나라도 고려라고 했고 예. 발해도 자기 스스로 고려라고 했다라고 예. 얘기 들어있어요. 예. 고려의 전통성을 끊으려는 어떤 음모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발해라는 이야기에서 유추하듯이 사실은 이제 해상왕국이었어요. 그 배를 통한 무역이 아주 활발했던 나라이기도 그 하죠. 해가 바다해자인가요? 네. 해가 아니라니. 네. 나 몰랐어요. 맞아요. 바다해가 맞아요. 바다해가 맞아요. 네. 나 그걸 몰랐네. 나는 그냥 거기 해인 줄 알았더니.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바다에서 발홍한 근데 그 지역이 있어요. 발해라고 해서 그 바다로 진출로가 있는 고기가 그 연결되는 관문이에요. 그러니까 그 발해 지역 너머에 있는 나라라는 뜻으로 발해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그래서 사실 달에 일단 영화 드라마 자체 집중해 본다면 왜 달에다 기지를 건설해야 돼 이름을 발해라고 줬을까? 그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왜 발해라고 이루어졌을까? 바다에서 발홍한이라는 뜻이고 그 지역이 일명 고요의 바다라고 불려지는 달의 바다라고 불려지는 지역에다가 그러면서 이제 기지를 건설하고 또 이제 거기에 나온 월수가 또 연계돼 있고. 근데 월수 얘기는 사실 좀 많은 게 이게 이제 여성성하고 관련이 좀 있어요.
아, 전통소라 관련해서. 예, 그러니까 아, 이게 실제로 보면 이렇게 그 달의 문양 갖고 토끼가 그 개수나무 밑에서 방아를 예, 찢는다고 하는데 예. 거기 우물이 있어요.